시청자,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기대를 품고 이 자리에 오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1세기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꿈꾸는 청년 이지영입니다. 1948년 국회가 결성되고 우리 헌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 역사가 모여있는 이곳 헌정기념관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위대한 결심이나 선동보다 제 마음에서 울리는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1살 때 이른 귀농을 하셨습니다. 제 돌반지를 팔아 젖소 3마리를 사셨고 소를 열심히 기르시며 저와 동생을 열심히 기르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꿈은 서울에 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사는 동네가 하찮아 보였고 농사 짓고 사는 옆집 할머니, 아저씨들의 삶은 성공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 마을 어귀에서 마주치는 할머니와 둘이 사는 동네 언니, 그리고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왠지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같이 밥을 먹자며 동네 언니가 저를 집으로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낡은 밥상 위에는 오직 밥과 김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언니는 이렇게라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하며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김치만으로도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먹고 공부하며 지냈던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항상 인정받던 삶에서 벗어나 갑자기 외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 공허감에 시달려 대학 시절 내내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는 분의 부탁으로 한 대학 선배의 공부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5살 때 시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공터에 황급빛 안내경과 함께 앉아있던 언니와의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후 저는 언니네 집에 가서 인터넷 화면을 읽어주거나 프린트물을 읽어주면서 언니와 점점 친해졌습니다. 저는 처음 언니네 집에 들어갔을 때 깜깜한 집에서 불을 켜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언니는 불을 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계와 가치관이 얼마나 좁았던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또 한 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체 무엇 때문에 몇 년간 그렇게 우울해하고 괴로워했던 건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후 저는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쌓여왔던 수많은 관계와 환경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정해졌고 내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지금까지 아무 의심 없이 품어왔던 성공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성공이란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느끼고 나누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저는 부모님을 통해 제가 품어야 할 정체성을 배웁니다. 저희 부모님은 논밭이 공단 부지로 바뀌면서 평택 시내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슈퍼의 손님들은 주로 정부에서 보조한 생활비로 살아가시는 노인분들,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쓰기에도 벅찬 근로자분들, 쓸쓸히 일 나간 부모님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학생들입니다. 부모님은 슈퍼에 오는 손님들이 혹시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하십니다. 뜨거운 여름, 선풍기도 틀지 않는 작업장에서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온 청년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주시기도 하고 울분 형에게 맞고 형이 시킨 라면 심부름을 오면서 배는 고프지만 빵 사 먹을 돈이 없어 빵빵 바라본 아이에게 우유와 빵을 주시며 이거라도 먹고 가라고 챙겨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돈이 없어 김치를 못 사먹는 청년과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김치를 드린다며 무거운 김치통을 뿌리는 부모님을 보면서 위대한 삶,
다른 역사라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을 향한 안타까움을 실천하려는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후 우울증에서 벗어나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며 이른 새벽 깜깜한 학교에 가서 혼자 공부를 하고 내가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꼭 좋고 올바른 일에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청주홍국장에서 일을 하게 됐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서 전국을 누비며 많은 사람과 만나고 말을 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결국 새 정치를 염원하던 정당의 마무리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 마지막에 서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나름대로 여러 정책 대안들을 훑어보고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지점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고민해봤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정책과 문제 해결의 기본은 바로 공감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마음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뛰어난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그리고 뒤이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그리고 두 거대 정당의 끝없는 정쟁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몰려왔습니다. 기본적인 생존도 불안한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정치 사탕과 무능은 국민의 삶을 유린하고 국민의 돈을 횡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현실은 괴롭고 나의 능력은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없이 무력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저는 부족해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며 언젠가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는 변화의 중심에 서서 그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제와 미군정, 한국 전쟁과 분단, 정부 수립과 급격한 산업화, 그리고 정치 민주화를 향한 열망. 이 모든 역사적 압축이 지난 100여 년간 이 땅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수많은 희망과 좌절, 그리고 뜨거운 희생이 우리의 피를 흘러왔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 여기에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지 않고서는 우리 미래를 뚫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중요한 시대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가 우리가 꿈꾸는 방향대로 열릴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하루,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꿈이 바로 우리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과 이웃, 사랑하는 나라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갑시다. 현실을 냉철히 보며 열심히 실력을 쌓읍시다. 늘 자유롭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맙시다. 이러한 태도로부터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헌정기념관에 기록될 의회의 역사, 우리 국민의 역사, 우리 미래의 세계, 우리 미래가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믿고 희망하고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